이젠 나폴리 폼도 넘었다. 김민재 괴물수비 미친 병모드. 분데스 괴물 공격수 기라시도 지웠다. 평점 7.2 맹활약. 미넨 데어 클라시커 극장 무승부. 미넨 vs 도르트문트. 바이에른 미넨 수비수 김민재가 최대 라이벌과의 경기에서도 압도적인 능력을 과시했다. 김민재는 1일 한국 시간 독일 도르트문트의 지그날 이두나 파크에서 열린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의 2024-2025 독일 분데스리가 12라운드 경기에 선발 출전해 후반 35분까지 맹활약했다. 이 경기 전까지 바이에른 뮌헨은 공식전 7경기에서 무실점 행진했다. 지난 10월 24일 바르셀로나와의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1에서 4패배한 뒤 7경기에서 아예 실점하지 않는 강력한 수비력을 선보였다. 이날 경기에서는 무실점 기록이 깨졌다. 전반 27분 바이노 기튼스의 선제골을 허용했다. 김민재와는 크게 관련 없는 실점이었다. 오른쪽 사이드백 콜라드 라이머는 기튼스의 폭발적인 스피드에 이은 역습을 막지 못하면서 골키퍼 마누엘 노이어가 1대1 상황에 놓였고 결국 실점했다. 김민재와 다요 우파메카노 두 명이 센터백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장면이었다. 실점 장면을 제외하면 김민재는 빈틈없는 수비로 도르트문트 공격진을 틀어막았다. 세루 기라시, 마르첼 자비처 등 도르트문트 공격수들은 별다른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하지 못했다. 최근 김민재는 나폴리 시절의 경기력을 회복하고 있다. 지난 시즌 팀 적응, 개인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시즌에는 뱅상 콩파니 감독을 만나 경기 안팎으로 완벽하게 안정을 찾은 모습이다. 독일 분데스리가, 챔피언스리그 등을 오가면서도 압도적인 수비력으로 상대 공격진을 무력화하고 있다. 투혼도 엿보였다. 김민재는 후반 상대와 경합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눈 윗부분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경기 후 부상 부위에 밴드를 붙인 장면도 포착됐다. 바이에른 뮌헨과 대표팀에 오가면서 강행군을 이어가면서도 쉽게 물러서지 않는 투지를 선보였다. 수비진의 활약에도 바이에른 뮌헨은 해리 케인의 부상으로 인해 공격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지는 아쉬움을 남겼다. 케인은 전반 33분 만에 쓰러져 토마스 뮬러와 교체되어 벤치로 향했다. 바이에른 뮌헨은 후반 40분 자말 무시알라의 동점골로 패배를 면했지만 역전에는 실패했다. 바이에른 뮌헨은 4일 바이엘 레버쿠젠과 독일 축구협회 포칼 16강 경기를 치른다. 로테이션이 쉽지 않은 가운데 김민재는 레버쿠젠전에서도 선발로 출전할 가능성이 크다. 2. 레버쿠젠전 결장 확정. 바이에른 어쩌나. 김민재 괜찮지만 케인이 부상 아웃. 햄스트링 다쳤다. 공식 발표. 간절히 기다려온 레버쿠젠전을 확실히 놓치게 될 것. 해리 케인, 30일. 바이에른 뮌헨, 이 중요한 순간 근육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다. 바이에른은 1일, 이하 한국 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케인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 경기에서 오른쪽 햄스트링에 경미한 근육 염좌를 겪었다. 이는 바이에른 위르진에서 실시한 검진을 통해 확인됐다. 따라서 케인은 당분간 결장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바이에른은 같은 날 독일 도르트문트에 위치한 지그날 이두나 파크에서 열린 2024에서 2025 시즌 분데스리가 1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 1에서 1로 비겼다. 패색이 짙던 후반 40분 터진 자말 무시알라의 동점골 덕분에 패배를 면했다. 이로써 바이에른은 개막 후 12경기 무패 행진, 9승 3무를 이어가며 승점 30으로 단독 선두 자리를 지켰다. 아직 한 경기 덜 치른 2위 프랑크푸르트, 승점 23과 격차는 7점이다. 아쉽게 승리를 놓친 도르트문트는 승점 20, 6승 2무 4패를 기록하며 5위로 점프했다. 도르트문트가 선제골을 터뜨렸다. 전반 27분 역습 공격에서 제이미 기튼스가 라이머를 벗겨내고 박스 안까지 파고들었다. 그대로 질주한 그는 직접 왼발 슈팅을 날려 골망을 흔들었다. 김민재가 커버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벽한 돌파 후 마무리였다. 바이에른은 부상 악재까지 발생했다. 전반 33분 해리 케인이 허벅지 뒤쪽을 부여잡고 경기장에 주저앉은 것. 통증을 호소하던 그는 결국 위르진과 함께 경기장을 빠져나가며 그대로 교체됐다.
콤파니 감독은 토마스 뮬러를 대신 투입했다. 후반전 바이에른의 공격이 매서웠지만 번번이 결정력이 부족했다. 후반 15분 리로이 사네가 콜라트 라이머의 패스를 받아 결정적 기회를 잡았지만 슈팅이 골대 옆으로 빗나갔다. 김민재도 부상으로 경기장을 빠져나갔다. 그는 후반 35분 세루 기라시를 막다가 팔꿈치에 오른쪽 눈가를 맞았고 출혈 때문에 마이클 올리세와 교체됐다. 해결사는 자말 무시알라였다. 후반 40분 올리세가 박스 우측에서 골문 앞으로 크로스했다. 이를 무시알라가 뛰어올라 헤더로 마무리하며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렸다. 경기는 그대로 1에서 1 무승부로 막을 내렸다. 문제는 케인의 부상. 바이에른은 당장 오는 4일 열리는 레버쿠젠과 DFB 포칼 16강전을 치른다.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를 제패한 팀과 맞대결이지만 에이스 케인이 없이 치러야 하는 위기다. 독일, 키커는 케인은 근섬유가 약간 찢어졌다. 바이에른은 당분간 그 없이 지내야 할 것이다. 케인은 작은 근섬유 파열을 겪었고 그 결과 레버쿠젠전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 라며 케인은 디펜딩 챔피언 레버쿠젠을 상대로 간절히 기다려온 DFB컵 16강전을 확실히 놓칠 것이라고 전했다. 쟤는 케인에게는 올 시즌에도 최고 수준 경기의 저주가 계속되고 있다. 그는 1에서 1로 비겼던 레버쿠젠전과 3에서 3무승부를 기록한 프랑크푸르트전에서 부상으로 교체돼야 했다. 라며 다만 케인은 이후로는 아웃되지 않았다. 그는 12경기 중 11경기를 선발로 출전했고 리그 득점왕을 노리고 있다. 14골로 오마르 마르무시 11골을 제치고 2위를 달리고 있다. 라고 덧붙였다. 케인은 바이에른 최고의 골잡이다. 그는 지난 시즌 토트넘을 떠나 바이에른 유니폼을 입은 뒤 45경기에서 44골을 터뜨렸다. 분데스 득점왕 36골은 물론이고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득점왕 8골, 유로피언 골든슈까지 삭스리했다. 올 시즌에도 DFB컵 1라운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선발 출격했으나 중요한 순간 자리를 비우게 된 케인이다. 공격의 핵심, 케인은 쓰러졌지만 수비의 핵심, 김민재는 레버쿠젠전에도 뛸 전망이다. 그는 경기 후 오른쪽 눈 위에 큰 밴드를 붙인 모습이었다. 그럼에도 크리스토프 프로인트 단장은 김민재는 상처 때문에 스테이플러로 봉합해야 했다. 하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다. 김민재는 기계다. 이번 부상으로 힘들어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즉시 다시 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김민재는 안 그래도 작은 부상을 아는 채 뛰고 있다. 그는 한국 대표팀까지 오가며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고 올 시즌 바이에른이 치른 25경기에 모두 선발 출전했다. 강행군을 소화한 만큼 탈이 날 수밖에 없었다. TZ에 따르면 김민재는 10월 초부터 발목 통증을 호소했고 아킬레스건에 문제가 있다. 김민재는 최근 쿠웨이트전에서도 힘들어 라고 외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장거리 비행을 소화하며 얼마나 체력 부담이 큰지 알 수 있는 대목. 김민재는 PSG전을 마친 뒤에도 프랑크푸르트와 경기 후에 약간 문제가 있었다. 회복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민재의 중요성이 너무나 크기에 콤파니 감독으로서도 뾰족한 수가 없다. 이토 히로키와 요시프 스타니시치는 부상 중이고 에릭 다이어는 너무 느려서 외면받고 있다. TZ는 다이어는 콤파니 감독의 높은 수비 라인을 소화하기엔 속도가 부족하다 라며 바이에른은 김민재가 자발적으로 경기에 빠지는 걸 원치 않을 것이다. 수비 괴물인 그는 아마 겨울 휴식기까지 견뎌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3. 진짜 끔찍하게 못한다. 이딴 레전드 나가라 18경기 38실점 대참사 오른쪽 화살표 3부 강등 대위기. 분노의 경질 촉구. 웨인 루니는 정령 감독으로서는 재능이 없을 것일까? 루니가 감독으로 이끌고 있는 플리머스는 1일 오전 0시 영국 브리스톨의 애쉬톤 게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에서 2025 시즌 잉글랜드 챔피언십 18라운드에서 0대4 참사를 당했다. 이번 패배로 플리머스는 승점 17점에 머물면서 강등권과의 격차가 2점으로 유지됐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플리머스 수뇌부는 놀라운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미 감독으로서 저물어가는 해처럼 보이는 루니를 데려왔기 때문이다. 선수로서는 대단한 커리어를 자랑하는 루니지만 감독으로서는 성공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루니는 2020에서 2021 시즌의 선수 겸 임시 감독으로서 지휘봉을 잡았다. 강등 위기에 빠진 팀을 극적으로 구해내면서 정식 감독이 됐다. 다음 시즌 더비 카운티는 재정 문제로 인해 승점 21점 삭감이라는 사상 초유의 징계를 당하고 말았다. 루니가 팀의 강등만큼은 막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극복하기 힘든 격차였다. 이후 루니는 미국 프로축구리그로 향해 DC 유나이티드의 지휘봉을 잡았다. DC 유나이티드를 플레이오프 진출로 이끌겠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현실은 리그 최하위였다. 팬들의 분노에도 구단에서 루니를 밀어줬지만 2시즌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하자 상호 합의하에 구단을 떠났다. DC 유나이티드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루니에게 다시 손을 내민 건 2023에서 2024 시즌 버밍엄이었다. 버밍엄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던 존 유스터스 감독이 갑자기 경질된 후 루니가 선임됐다. 버밍엄 구단 역사상 최악의 선택이었다. 유스터스 감독 체제에서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바라봤던 버밍엄은 루니 체제에서 최악의 성적을 보내면서 강등권으로 추락했다. 루니는 겨우 15경기 만에 경질됐고 버밍엄은 루니와 수뇌부가 자초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강등됐다. 빅리그도 아니고 하부리그에서도 이렇게 성과가 없는 감독을 데려오자 플리머스 팬들은 당연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없었다.